네, 지금 저한테 좀 간략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요 분야 떠난 지가 거의 25년 돼 갖고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학위에 사실은 대학 산업공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에티 팩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함준호 박사님 쯤에 있다가 김용진 팀장님 거치고 강신각 박사님 계실 때 이제 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2004년도에 경북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한 22년 됐는데 오늘 이번에 갑자기 박경주 교수님께서 KR대 행사를 말씀하시면서 25년 전 얘기 해달라고 해서 아주 제가 뜻깊고요. 오늘 지금 인터넷 명예전당 계시는 분 다 계시는데 오늘 함께하게 돼서 크나큰 개인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저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지금 탑픽이 앞부분에는 먼저 저기 그냥 유니캐스트나 멀티 스트리밍 얘기를 좀 하고요. 사실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아래에 있는 저기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다 저 멀티캐스트 쪽이거든요. 이제 그 전에 잠깐 스트리밍 쪽 얘기를 하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네 가지 멀티캐스트인데 멀티캐스트의 이야기를 저기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저기 릴라이어빌리티나 QoS 그 얘기를 하는데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 기여했던 부분이거든요. 요 내용 위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트리밍 기술이 사실 RTP, RTCP, RTSP 쭉 나오다가 엠팩 대시가 거의 한 15년 이상을 주 사용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2022년도부터는 이제 최근에 퀵이라는 원래 퀵이 원래는 저기 UDP 인터넷 커넥션 약자였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저 고위문서 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퀵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멀티미디어를 그 위에 올리는 식으로 가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엠팩 대시가 있었고 엠팩 대시가 다 좋은데 TCP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애를 먹다가 이제 마지막 TCP까지 걷어내고 UDP에 올리는 그래서 퀵이라는 프로토콜 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니캐스트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결국은 여기가 나오기까지는 그 전에 우리가 25년 전에 다루었던 기술들이 그 요소 기술로서 군데군데 녹아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적으로 잘 저기 아시는 것 같으니까 엠팩 HTTP에서 대시라는 프로토콜이 거의 표준화 2010년 전후부터 2020 몇 년까지 계속 잘 사용돼 왔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퀵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이런 미디어를 퀵 위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CP의 근본 한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UDP 위에 올리게 되었고 로우 레이텐시처럼 지금 크롬에 많이 실질적으로 저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포인트는 저기 멀티캐스트인데 이거를 L3 계층의 IP 계층에서의 이야기하고 L4 계층에서 나누어서 할 건데 먼저 라우팅 프로토콜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90년도부터 5년까지인데요. DVMRP가 88년 나왔잖아요. 이때 한참 엠보 누리아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벤처 라우팅, 멀티 라우팅 프로토콜 DVRP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제 94년도에 MOSPF, OSPF 확장한 버전이죠. CBT가 바로 이어서 이 오른쪽 순서는 RFC 발간 연도입니다. CBT가 나오고 좀 더 있다 상용화 될 쯤에서 시스코에서 PB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 전에 DVRP나 MOSPF는 유니캐스 라우팅 프로토콜 RIP나 OSPF에 디펜던트 했는데 그걸 뭐가 상관이 없게 하자 해가지고 시스코에서 개발한 게 프로토콜 인디펜던트 멀티캐스 PB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게 거진도 한 거의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죠? 2005년이니까 95년도 시작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SSM 해가지고 핌을 쓰되 공유형 트리가 아니라 소스 스피시픽 트리를 구성하는 이 핌 SSM 방식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던 프로토콜은 지금만 쓰인다면 상용화 라우터에는 이 핌 SSM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개발된 것으로
요거는 다 아는 거긴 하지만 미리 두 가지로 이제 소스 기반 트리가 있고 그룹 히어 트리가 있고요. 그걸 나온 프로토콜을 구분해 보면은 쭉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연도로 보면은 DVRP가 88년도에 나왔다가 95년도 근처에 몇 개 더 나오고 맨 최종적으로는 이제 필름 SM이 2006년에 나오고요. 이 와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가 이제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인데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핫 이슈가 핌이라는 거 있습니다. 핌. 그때 그 얘기하면서 소스 기반 트리가 좋냐, 그룹 히어 트리가 좋냐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건 다 많이 사용 안 되고 핌이라는 것만 사용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 시스코가 자기 라우터에다가 핌 위주로 그 디플을 하다 보니까 요 핌이라는 거 대세됐던 것 같고요. 트리도 소스 기반 트리하고 그룹 히어 트리가 여러 n 명이 쏠 때 그리고 트리 공유할 거냐 할 때 결국은 이 공유 트리가 별로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통 화상회의인데 화상회의가 가장 애매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TV 방송처럼 소스 하나인 그 트리가 대세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SM처럼 핌 SM을 쓰되 소스는 하나만 있는 요 프로토콜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스 기반 트리 쭉 있고 그룹 히어 트리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거의 2005년도께서 다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안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상용 라우터에 멀티캐스트 디플로이먼트가 안 됐는데 왜 안 된 이제 그렇죠. 그 개발이 2005년도 끝났지만 그냥 거의 그 즈음에서 거의 안 쓰였는데 쓰인 하더라도 이제 약간 프라이빗망 위주로 캠퍼스망이나 사내망 위주로 쓰이고 대안 솔루션으로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이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가 등장했는데 이 타이밍이 딱 2001년대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단 왜 안 쓰였는지를 보면은 가장 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망 사업자들 라우터를 설치하려면 거의 그때 대략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설치를 그리고 코넷망이 거의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20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해서 할 만한 수익 모델이 없었다. 멀티 라우터 깔아놔봤자 다 무료로만 쓰려고 사람들이 거기도 그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ISP 입장에서는 왜 깔아야 되느냐 그리고 돈을 또 누가 내야 되느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내야 되느냐 뭐 일반 사용자가 내야 되느냐 그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던 거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SP 입장에서는 설치한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오면서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하려면 라우터들이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 트리를 이제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그 트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오버헤드는 굉장히 큰데 그로 인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기술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망에 깔리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불구하고 안 깔렸던 거죠 이게. 그게 딱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피미 프로토콜이 시스코 개발은 됐지만 여전히 안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늘의 본론 중에 첫 번째 본론인데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이 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라우터가 서포트 안 하니까 라우터 도움 없이도 멀티캐스트 방송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거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술인데 제가 검색해봤는데 2000년대 초에 오버레이 멀티캐스트가 상용화된 게가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미국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도 없고 유럽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왜 미국도 없는데 한국만 유독 이 오버레이 이 멀티캐스트가 유행했는지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궁금한데 이 두 가지 닷컴 열풍 그다음 2000 초반에 90년 후반부 20 초반이 한자 닷컴 열풍을 해서 닷컴만 붙으면 주식 대박 나는 시대. 그래서 막 벤처 열풍이 일어나고 딱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두 번째가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닷컴만 안 되고 우리 멀티캐스트는 생방송이니까 박찬호가 딱 그때 LA 잘 나갈 때였어요. 잘 나가. 그래서
박차원 야구 중계를 밤에 보면 안 되고 새벽에 보도 안 되고 꼭 일과 시간에 봐야 돼요. 회사에서 박차원 중계 꼭 10시, 11시 하잖아요. 그거를 TV로 PC로 봐야 되니까 결국 멀티키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근데 마음이 안 깔려 있고 딱 이 타이밍 이 두 가지가 또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닷컴이 막 뜨고 그 당시에 킬러 애플리케이션 박자 야구 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얘기할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이 유독 한국에서만 이게 활성화되었다. 딴 나라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미국도 필요가 없었고 미국은 일단 땅들 넓으니까 진짜 아무 때 보면 그냥 텔레비전 보면 되잖아요. 한국처럼 좁은 땅에 딱 그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몰래 박차원 야구 중계 봐야 될 상황 때문에 이 뒤에 얘기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버레이 멀티캐스트가 라우터 없이도 인터넷 생방송 해야 되는 기술이고 이게 라우터 도움 안 되니까 이 표현에 솔루션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라우터 없으면 답은 내야 되니까 솔루션 기술,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 등장했고 거기에 주요 기업이 이제 EGCNC가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주인넷이라는 회사가 아주 대박을 터뜨렸었나요? 그 역사의 한 장이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딱 25년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신문기사 검색해봤는데 의외로 많이 남아있지 않던데 먼저 EGCNC의 캐스365라는 기술로 요 솔루션 제공했었고요. 그때 신문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 최초의 멀티캐스트 인터 실시간 생방송 2000년 9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기존 유니캐스 벗어나 대형의 트래픽을 가능한 솔루션 이름을 캐스365라고 하고 요 문구 그대로 신문기사에 있었던 거고요. 기사를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그 대표님 이름이 김용환 사장님이 3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 딱 이 타이밍이 수천 명의 이상의 생방송 수신자들한테 라우드의 도움 없이 솔루션 기술로서 여러 개의 컨텐츠를 동시에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었고 시점은 느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주인넷에 대해서 이제 요 신문기사에 이제 8년 버전이 흐르는데 사실 그전에 있었겠죠. 주인넷 말고 몇 개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기사에 찾을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주인넷까지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요 문구가 그대로 신문기사에 있던 겁니다. SSD 기반의 스트리밍 기술이어가지고 9GBps급으로 동영 서비스를 ONS하고 협력 코보기에서 당시에 신문 기사를 쭉 발췌해봤습니다. 여기 나오고요. 박현재 교수님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명예전당 주인공이에요. 사실 제가 박현재 교수님 처음 만날 때는 2002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애트리에서 25년 타임머신 타고 온 기분입니다. 하여튼 아니 유독 특이한 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가 상업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상업화 시도는 없었던 것 같고 학문적으로 있었지만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닷컴 열풍과 박찬호 중계라는 특수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떠오르던 시대가 여기가 있었고 이 기술들이 이제 결국 여기까지 지금 CDN이나 웹 하듯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군대로 녹아들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년 전에 그 CD 기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상황이면서 오늘 그 행사가 KR랜드 50년 역사를 찍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 타이밍이 2000년 초반에서 10년까지인데 2000년 초중반에 한국 멀티캐스트 기술 보급 의미가 일대 유니캐 스트리밍을 떠나가지고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용을 절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기술로서 최초의 기술을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더욱 중요한 요거를 상업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로 미국의 라우터 회사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쪽 오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상용화 측면에서 이 애플 멀티미디어 중계를
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IPTV 그 이에 이어서 이제 IPT 실시간 중계 기반 조성이 됐다. 요 기술들 토대로 해서 그 뒤에 계속 IPTV 기술이나 컨텐츠 스트림 기술들이 그리고 그 뒤에 아프리카 TV가 나왔었죠. 계속 개인 방송도 등장했었고 거기에 대한 초석을 받는 기술이 2000년 초반에 바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술이었지 않았나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웨이어 4로 올라와서 릴라이 멀티캐스트 트랜스포트인데요. 타이밍도 이때 2000년 초반 시간 비슷해요. 사실은 L3나 L4나 그 등장 배경 비슷한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더 오래 1990년대부터 그 학계에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쪽 분야로 저 릴라이 멀티캐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표준화는 ITF에서 RMT라는 워킹 그룹을 2000년 초반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연구 개발 대학가에서 그런 리서치업을 토대로 해서 ITF RM 워킹 그룹이 이제 설립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도 대안이 많다 보니까 접근 방법을 이제 빌딩 블락 어프로치라 해가지고 필요한 빌딩 블락 여러 개 개발을 하고 그 중에 여러 개 빌딩 블락의 조합으로 프로토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걸 빌딩 블락 PI 어프로치라고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ITF 그룹에서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세 가지의 프로토콜 만드는 걸로 의결을 했고 굳이 하나가 이제 넥 기반의 네거티브 액 기반의 RM에서 놈이라고 이게 저기 셀링 플로기전 학계에서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랙이고 세 번째 ALC FEC인데 결론적으로 세 번째 거 가장 조금 임팩트가 있고 그나마 상용화 솔루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그 마이크 루비라는 분이 회사의 디지털 파운틴인데 기본적으로 ALC 이쪽은 그 피드백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위에는 네거티브 에크, 두 번째는 에크 기반인데 이 없이 하자 그냥 유니디렉셔널로 그러면서 릴라이어블이 필요하면은 보낼 때부터 아예 리던던스를 보내서 함께 보내자. 그 기법이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잖아요. 함께 보내서 굳이 피드백 없이도 신뢰 전서 제공하는 어쩌면 이게 뒤에 위에 두 개랑 차별화가 되고 그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나마 그 현실 솔루션이 됐었고 마이크들이 실제로 창업을 했었잖아요. 요 일로 실제 제일 빨리 RF 된 것도 이것이 먼저 되고 두 번째 놈이라는 거가 2004년도에 나오고요. 트랙은 연구는 제일 많이 됐는데 사실은 안 됐습니다. RFC 마저도 그 얘기 왔건데 트랙이 왜 안 됐는지 다음 거예요. 보통 떠오르기 때 이제 샌더가 딱 데이터를 쏘면은 못 받은 애들이 샌더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네거티브 에코를 알려주느냐 에코를 알려주느냐 할 때 에코를 알려주는 방식이 이제 트랙이고요. 에코를 알려줄 때 수천 명들이 동시에 오면은 에코 플로우전 생기니까 이걸 트리로 알려주자는 차근차근 알려주자는 얘기인데 이게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복잡하고 이게 이 올라오는 시간 사실 이 서비스는 다 생방송 서비스인데 생방송 서비스를 어느 세월에 에크를 받아가지고 언제 리트랜스를 하느냐 요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TCP처럼 이제 에러 릴레이블 제공합이 나온 거긴 한데 멀티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생방송에 적합하고 거기에 이 에크를 트리로 받아 올리는 자체가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세 번째 프로토콜 ALC, FEC 방식이 거의 파워풀하게 다른 걸 압도할 정도로 피드백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면서 트리 방식이 아주 소각공생 갔었고요. 심지어 RFC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이 정권은 노음은 RFC로 됐는데 트리가 RFC 실패했고 브라이언 헤테냐 친구 트리 하다가 시스크를 얻고 있었는데 이제 실패한 사례로 실패했었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더 오래 전부터 요 QS 멀티캐스트를 해왔었는데요. 원래 이 당시 인터넷에 안 되는 게 QS가 안 되고 시큐리티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멀티캐스트가 안 됐었는데 안 되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QS 멀티캐스트. 그게 ECTP, ECDS인데 여기 주인공 김대웅 교수님 명예전당 주인공께서
시작한 건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게 1995년도 시작된 거란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볼 때 ITF 그 릴라이어블리티를 그 2000년 초반에 했는데 우리는 그 95년도에 가장 먼저 이니시에이션한 그 국제 표준을 개발 시작했던 기구 한국이었고 ECTS는 서비스고요. Enhanced Communication 서비스이고 이걸 프로토콜화한 게 ECTP였고요. 제가 ECTP부터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 표준화가 S6인데 이게 이제 그 하이테크 기술을 저기 처음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쭉 제가 서치해 보니까 95년 전에는 한국이 또 자체를 주도한 일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 전에 다 외국에서 해왔었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완성된 그 기술 집합 전체를 표준화 시도한 게 이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때 이제 김대현 교수님, 강영 교수님이 뭐 ECTS를 95년도 시작해서 2000년 초반 정도에 이제 저기 표준으로 나왔었고 프로토콜화하는 작업이 이제 강신각 박사님, 김용 박사님, 저하고 박정 박사님 요 멤버들이 이제 애트리팩에서 프로토콜화하면서 표준 참여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ECTS 나왔던 용어들이 TC 센서 커넥션 용어를 쓰고요. 이제 오너 유저 사용자와 일반 그거를 관리자 구분을 해가지고 원래 타입도 심플렉스, 디플렉스, 엠플렉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디파인 했거든요. 심플렉스 1대 n이고 엠플렉스 n 대 n인데 디플렉스는 심플렉스의 백션이 있는 경우를 이제 디플렉스라고 하고 차이점 QS 매니지먼트라는 기능 요 서비스 프로토콜 넣어가지고 표준을 만들었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AI 물어봐서 그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상당히 내용 공부 잘한 것 같습니다. AI. 지금 그려요 저걸? 예. 제가 ECTS 참고해서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 구분했어요. 실제로. 다 AI인 겁니다. 심플렉스, 디플렉스에서. 제가 그 문서를 다 읽는다는 얘기네. 예. 김대현 교수님 제자가 AI가 그려서 상당히 이 트리 그림은 제가 했던 그림 같긴 합니다. 이게 ECTS가 IT하고 JT 지원 공동으로 여러 개 표준으로 나왔었고 쭉 이어서 이제 쭉 썼고 여기 2003년도죠. 2003년도에 그 보도자료 나왔던 엔트리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때 최초로 멀티캐스트 기술을 IT 후기 표준했던 거다. 사실 그죠. 요게 사실 요 멀티캐스트 시작이 ITF가 거의 10년 전에 시작했었던 기술이고. 더욱 중요한 게 한국 주도로 이런 완성된 표준 만드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25년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지금 멀티미디어 스트리밍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했는데 스트리밍 기술 나름대로 쭉 발전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퀵에서 멀티미디어 올리는 건데 퀵에서 약간 멀티캐스트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멀티 네트워킹 기술이 이제 녹아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관련돼 있고 L3에서는 이제 전송 표준과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 표준만 안 쓰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오버레이가 쓰였었던 거. 그 표준 실제 보면 기술 좋다고 쓰는 거라도 별 수요자 있어야 되는데 한국 수요는 아까처럼 박찬호 야구존재라는 딱 그 시대에 맞는 게다가 초고속 인터넷이 뺑이 가능했던 건 유럽도 안 됐습니다. 한국 상황이 맞아서 그런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라는 상업화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ECTS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술들이 결국 CDN이나 웹 마켓이 녹아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 이런 의미에서 KR의 50년 역사, 25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을 때 회고해보면 이 정도가 남긴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때